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민통합정부 국방부는 2021년 9월 7일 국민들의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 선포를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에 국민방위군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문 국방부 장관은 국민통합정부의 취약점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저항단체의 무기 공급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곧 최소한의 무기와 탄약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통합정부의 주요 취약점이라고 밝히며 무기 공급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는 외국 정부보다는 민간인들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을 해왔으며 외국 정부의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동맹으로부터 무기와 탄약 공급을 확보하긴 했지만 국민방위군 전체에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소수민족 단체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약 3천만 달러의 기부를 받아 이 중 85%는 무기 구매 및 제조에 지출이 되었으며 7%는 다른 예산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방위군이 양곤과 만달레이, 네피도 등의 도시에서 효과적인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민방위군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수민족반 군과 연합하여 외곽 지역에선 교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심 지역의 저항 활동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다른 성명서에서는 저항단체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국민방위군은 국민통합정부의 군사행동강령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기준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국가관리위원회 소속 관리들이나 정보원 활동을 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승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살이나 암살을 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세한 조사 기록과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해당 저항단체는 처벌을 받고 전쟁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직무정지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민방위군이 미얀마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생기고 각자 단독 행동을 해온 것을 국민통합정부 국방부가 통합된 군사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미얀마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이 평균 2만 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미얀마 국내 항공사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부득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현재 이익이 전혀 없지만 미얀마 관광 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AI의 경우 양곤 싱가포르 노선 국제선 요금 14달러 인상하고 양곤 방콕 노선 국제선 요금을 15달러 인상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국내 항공사들은 에어 캄보자와 에어 딸린, 야다나폰, 골든 미얀마가 있으며 모든 항공사들은 군 측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에 따르면 2021년 22년 회계연도 2월 현재 5개월 동안 해외 투자 5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2억 7,771만 달러, 홍콩 6,355만 9천 달러, 중국 720만 8천 달러, 프랑스 149만 7천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8가지 국가발전 우선순위 사업을 지정을 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순위 투자 사업들은 비료, 시멘트, 철강, 농축산업, 식품가공, 전기자동차,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중교통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투자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면 미얀마 투자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얀마 이주 노동자 해외 취업에 대해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MOU를 체결하고 해외 취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결로 태국 고용업체들은
미얀마 노동자 입국 시 격리 비용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태국 사회보장에 가입한 업체 취업 시 4개월치 건강보험 5,390바트를 납부해야 하며 농축산업과 같은 미가입 업체 취업 시 2년간 건강보험 7,600바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미얀마 해외 취업 알선업체 수수료는 최대 30만짜까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과잉 청구를 하는 해외 취업 알선업체가 있는 경우 해외 이주 노동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스가 야다나 해상 가스전 사업 철수한 이후 태국 PTTEP는 2022년 7월경에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탈에너지스와 미국 쉐브론은 미얀마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지난 1월 말 철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PTTEP는 이에 대한 발표는 없었으며 오히려 가스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토탈에너지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수를 하기 위한 실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PTTEP에서도 토탈에너지스 직원 인수와 야다나 해상 가스전 운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TTEP는 현재 야다나 해상 가스전에 대한 지분 25.5%를 소유하고 있으며 두 업체의 지분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지분을 제외하고 85%까지도 늘릴 것으로 보도한 바 있었지만 토탈에너지스는 재정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철수 결정을 하였으며 쉐보론은 적합한 금액으로 지분 인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쉐보론이 지분 판매를 하려는 목적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가 지분을 더 가져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전 생산 및 운영 계약에 따라 토탈에너지스의 지분이 나머지 합작사들에게 비례 배분이 되며 PTTEP 31.1%, 쉐보론 41.1%,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21.8%가 되어 PTTEP는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미얀마 석유가스공사도 비례 배분에 따라 지분을 추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PTTEP는 쉐보론 지분까지 인수를 할지에 대해선 공식 언급이 없지만 쉐보론 대변인은 PTTEP가 가스전 운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쪼띠가 가스전의 경우 PTTEP는 이미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TEP가 야다나 해상 가스전 인수를 발표할 때에도 지속적인 가스 생산을 통해 미얀마와 태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태국의 가스 수요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외의 쌀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얀마 국내 쌀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양곤 지역 쌀 포대당 가격은 지난 10일 동안 7,000잣에서 1만 잣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몬순 기간 동안 쌀 재배량 감소, 유류 가격 및 운송비 상승, 여름철 수확량 감소로 인해 국내 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인상 추세는 여름철 수확되는 쌀 유통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 수출량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여름철 벼 수확량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수확량을 국내에서만 소비를 한다면 충분하지만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수출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22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미얀마 쌀 수출은 120만 톤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0만 톤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원인들 이외에도 농지 분쟁으로 인해 쌀을 재배할 농지가 부족하여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에는 약 1,700만 에이커의 농지가 있으며 몬순 기간과 여름철, 이모작에서 산모작으로 연간 약 2,700만 톤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아린 인중독자 재활센터 담당자 나잉하웅 씨는 만달레이 지역 모곡 타운십에서 국가 비상사태 이후 10대들의 마약 남용이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치 및 치안 불안정으로 인해 미얀마 국내 마약 유통은 쉬워졌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약 중독자 연령대는 대부분 18세에서 20세이지만 일부 8세 어린이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은 부모들도 복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중독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트클럽과 KTV 등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마약을 남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활센터는 여성 마약 중독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독자재활센터는 양곤과 미찌나 라시오 등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무쇠쌀도매센터 민대인 부회장은 중국 노일리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 쌀을 포함한 미얀마산 7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무쇠쌀협회와 무쇠남강 국경무역상공회의소에 공식 서신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미얀마산 품목은 쌀과 깨진 쌀, 청고추, 냉장식품, 신성냉동식품, 해산물, 패스트푸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얀마산 수입 금지 명령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재개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특히 쌀 수출업체들은 갑작스런 수입 금지 명령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신산조 완딩 국경무역 게이트에서도 미얀마산 7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수출입 규제와 국경무역 게이트 폐쇄로 인해 미얀마 중국 교역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억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사가잉 지역 간바루 타운십 진 마을을 지나가던 고속버스 2대가 총격을 받아 최소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는 꺼친주 수도인 미찌나 타운십에서 출발하여 만달레이로 향하던 마노 만달라 고속버스와 디사 슬라인 고속버스로 새벽 1시경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총격으로 마노 만달라 버스 안내원이 사망하였고 디사 슬라인 고속버스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격 이후 일부 승객들은 다른 버스에 탑승하여 만달레이로 갔으며 총격을 한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의 진술에 의하면 오토바이와 프로박스 차량에도 총탄의 흔적이 보였고 시신 3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역 마을 주민들은 무장단체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삐다웅수 도로 구간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사가잉 지역 인터넷 차단으로 제대로 공지가 안 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찌나 만달레이 도로 구간을 이동 중이던 연료 차량도 총격을 받았으며 구급차 한 대도 총격을 받아 운전기사가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얀마 SNS에서는 위조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 광고 게시글에 의하면 10만짜 위조 지폐는 3만짜세 판매를 하고 100만짜 위조 지폐는 10만짜세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독일산 인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올라온 다른 위조 지폐 판매 게시글을 보면 타닌따리 지역 꽃다웅 타운십과 몬주 몰얌야잉 타운십, 사가잉 지역 모뉴와 타운십, 만달레이 지역을 포함하여 미얀마 전역 도시에 위조 지폐 소포를 발송하는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이러한 위조 지폐 판매처들은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있는 것처럼 광고만 하고 사기를 치는 업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1월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에서도 1만짜 위조 지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그룹을 언급하며 몇 가지 사기 사례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위조 지폐에 대한 우려는 미얀마 한 현지 언론사에서 익명의 미얀마 중앙은행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얀마 시장에는 수십억자 상당의 1만짜과 5천짜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앙은행에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도 없다고 전하면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얀마 네티즌들은 2016년에 있었던 인도 정부가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해 500루피와 1000루피 유통 금지를 했던 조치를 언급하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 윈또 부총장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일축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화 언론에 대해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일부 유통되는 대부분의 위조 지폐들은 품질이 떨어져 식별이 쉽다고 설명하며 이런 위조 지폐 발행자들은 수백만 장을 인쇄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소액 결제의 경우 위조 지폐를 알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 위조 지폐 식별이 힘들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위조 지폐 유통 증가 원인으로 실물 화폐 발행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2개월 이후 독일 특수인쇄원료 업체가 미얀마 국영회사인 시큐리티 프린트 워크스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면서 화폐 발행을 하기 위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9일 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 전염병 예방통제법 21B 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제선 항공의 운항 중단 명령은 미얀마 외교부와 미얀마 교통통신부에서 미얀마 수입 방지 조치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속 연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붕괴되고 있는 미얀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준수하며 2022년 4월 17일 미얀마 새해부터 정상적인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정책 완화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